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권의 펀드 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신탁 그러면은 이제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펀드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죠. 우리가 그 동창회 회비를 모은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펀드죠. 동창회 회비 펀드.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죠? 뭐 총무님이나 뭐 회장님이 이게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를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법이 이제 금융소비자법이죠. 그게 출범되면서 이제 용어들이 막 혼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 중에서 우리는 이게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고, 이 돈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은행이죠. 규모가 커야 됩니다. 돈을 맡길 만한 데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업자 그러는데, 여기는 주로 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수익자는 물론 이제 그 투자자 자신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때에 여기 그 집합투자업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 펀드의 구성에 따라서 그 투자 신탁이냐, 투자 회사냐, 또 합자 회사냐, 또 유한 회사냐, 유한 책임 회사냐, 그런, 제가 이제 회사라고 얘기했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투자업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투자 신탁은 우리가 집합투자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 서류상으로만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법인이사, 이게 펀드 매니저예요. 법인이사 1인 이상의 법인이사가 있어야 한다. 이 법인이사를 감시할 감독이사는 2인 이상 있어야 된다. 이게 출제가 잘 되죠. 그 다음에 투자 유한회사, 이 주식회사 형태가 조금 작은 형태죠. 그래서 유한회사,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법인이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합자회사, 이게 사모펀드의 이 법적 형태는 물론 주식회사도 있어요. 있는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 사모펀드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됐죠. 이때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합자회사 형태로 돼야 돼요. 합자가 뭐예요? 유한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 그 유한 책임사원을 LP라 그러죠. Limited Partners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용을 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GP라 그러죠. General Partners라 그래가지고, 무한 책임사원. 그래서 돈을 대는 LP, 운용을 해주는 GP.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합자회사입니다. 합자라는 뜻이 무한과 유한이 합자한다는 거죠. 여기 용어에서 합명은 있다 없다? 합명은 없어요. 시험 가끔 나옵니다. 점수 주려고. 합명회사는 있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 회사법을 보면 말이죠.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는 유한책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무한책임으로만 이게 있으면 좀 이 법적 형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유한이기 때문에 유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는 없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그 벤처기업들, 그 신생 뭡니까? 그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장, 부사장, 쫄병 이런 거 없고 그냥 수평 조직이에요. 수평 조직. 그래서 유한 책임 회사가 주로 이제 벤처 회사들이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말이에요. 조합. 조합의 정의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에요. 계약. 이게 법인이다 아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 활동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거기 이제 그 개인들이 다 보증을 회사 이름으로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름으로 보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합은 이 조합 이름으로 보증이 안 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익명이면 투자입니다. 투자 익명인데 익명은 그 돈을 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영업자라 그래요. 영업자.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부르느냐? 영업자. 그러니까 이제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하고 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거는 대외적으로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만 나타나 있다면 마치 이제 합자 회사에 LP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LP가 GP가 이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요, 뭐 신탁 계약서다, 그다음에 정관이란 말을 쓰고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 이제 수익증권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죠. 펀드니까. 그런데 이제 펀드라 하더라도 회사니까 주식이라는 말을 쓰고요. 주식을 투자자한테 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이제 유한책임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이 다 이 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분증권이다. 어쨌든 여기서 영업자란 말이고요. 여기 법인이사라는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 형태는 우리가 회사, 이런 이제 회사 형태요. 회사죠, 회사. 이 상법상의 회사예요, 상법상. 그 다음에 신탁이 있고, 이거 신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의 형태가 있다, 조합의 형태. 그래서 조합의 형태이다. 이 조합이 사실은 이 계약 형태거든요. 두 사람 이상이 뭐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한다. 어떤 조직이 법인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투자의 증인은 2인 이상에게 판매할 것. 이 가끔 시험에 뭐라고 나옵니까? 투자 권유할 것. 틀려요. 권유만 하면 안 돼요. 권유했는데 가입을 안 하면 안 되죠. 가입은 2인 이상이 돼야 돼요. 1인은 그 펀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할 것, 금전 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합투자의 정의는 자본시장법상의 정의예요. 자본시장법.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이 나오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도 있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고요. 선박의 투자는 선박투자 회사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법이 아닌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49인 이하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본시장법이 이번에 49인이 100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요 앞 시험에 혼동이 많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이게 49인이냐 100인이냐 그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펀드의 개념, 이게 기구라는 말이 참 이게 한자어니까요. 펀드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어떤 기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 신탁은 이제 이 펀드 매니저가 이 사람이 펀드를 설정하고 없애기도 하는 겁니다. 가끔 시험 나옵니다. 누가 하냐? 신탁업자가 하냐? 수익자가 하냐? 물어봐요. 상식이죠. 수익증권을 누가 발행하느냐? 발행자도 신탁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형일 때 이게 누가 발행하느냐? 여러분 일반 사무관리 회사가 이제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투자 회사는
우리가 회사법에 보면요, 이 상법상에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설립하는 거하고 발기 설립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게 들이는 겁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이게 부실 설립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 설립은 안 됩니다. 항상 발기 설립으로만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를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아까 여기서요, 요거 투자회사형이요. 회사형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사를 누가 만드느냐? 발기인이 만든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법인이사고, 그 사람이 바로 집합투자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1인 이상이고, 이 시험 잘 놉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견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상 이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2인 이상의 감독이사. 그래서 유한회사는 이제 주식회사가 조금 이게 그 소규모 형태거든요. 50명 이하고, 주주총회 대신 사원총회라는 말을 써요. 여기는 주주총회라 그러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수익자 총회.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의 싸움 같아요. 합자, LP하고 GP가 있다. 그래서 유한책임사원. 여기가 사원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기관 전용 그러면 그게 누가 들어옵니까?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관들이 사원이에요. 사원. 사원 그러니까 사람 아니냐? 플러스는 아니다 말이에요. 법인이 이 사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혼동스럽게 이렇게 그 정의가 안 되면요,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이게 사원 그랬네? 이게 뭐 금방 또 이게 사원 그랬는데 그 사원 안에서 또 사람이 나와. 그 사원은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조직 안에 업무 집행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LP가 GP가 있는데, 요 GP는 우리가 기관 전용 그러면은 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그 사모에서는 유명한 헤지펀드 있죠?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돈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 헤지펀드를 우리가 GP라고 그래요. 그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업무 집행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1억 원 이상이라는 말이 참 잘 나옵니다. 우리가 회사형을 만들 때는요, 회사형을 만들 때는 1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근데 회사형은 그 자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기관 전용인 경우에는 2인 이상입니다. 기관 전용이 아니고 일반 사모펀드는 3인 이상이에요. 기관 전용은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2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3인 이상입니다. 유한책임,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직이죠. 이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 누군가가 사장님이라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 된 사람 중에서 네가 해. 아니면 돈 안 된 사람, 외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죠? 비사원이 당신이 회사를 대표해 주세요. 우리 바쁘니까 뭐 오라니 가라니 거기에 갈 시간이 없다. 우리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월급쟁이 사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사원이 사원이 될 수도 있고 비사원이 업무 집행자다. 이게 다 조직이 굉장히 수평적인 거예요. 그죠? 유연하다. 합자는 이제 합자니까 LP와 GP가 있다. 익명, 출자자가 익명 조합원이고 펀드 매니저,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자라고 합니다. 영업자.